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역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는데요.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 자화자찬과 미국을 숭배하는 그의 모습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동맹 국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1950년 북한 침공으로 국가 전망이 위태로울 때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한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외교관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긴밀한 관계가 바로 동맹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바꾸어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53년도 처음으로 동맹이 체결될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미동맹의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관계에 있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자신이 벌인 외교 참사를 미화하기 위해 수작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누가 봐도 결과와 성과가 제로인 이번 회담을 동맹, 70년, 고마움 등의 감성적 단어를 사용해 애둘러 합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관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긴밀한 관계가 바로 동맹이다.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횡설수설해댔는데요.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실리적 외교 성과가 없다며 야권에서 저자세 외교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방미 성과를 부풀려 설명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이 그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왔다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의회 연설을 회고하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꾸어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준 미국에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한미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국격이라고요? 도리라고요? 국민을 위한 도리나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뭘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 하나라도 국익을 위한 일이 있었습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말고 말이죠. 참석한 우리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장님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되죠. 네, 김성주 수석님도. 좀 전에 우리 송견 운영수석님이고요. 그 다음에 맹성규 의원님은 원내대표단은 아닌데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기영 의원님, 고영인 부대표님, 최종윤 부대표님, 최혜영 부대표님, 홍성국 경제담당 대변인님, 김한주 대변인님, 이소영 대변인님, 그리고 저 맞은편에 김경만 부대표님, 홍정민 부대표님, 서동용 부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윤준병 부대표님, 그 다음에 유정주 부대표님, 장철민 부대표님입니다.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도 않고 당 지도부 인선을 친명계에서 비명계로 대거 교체하고 나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감행한 건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에 재선의 송기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이소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또 경제담당 원내대변인을 신설하고 증권사 사장 출신의 초선의 홍성국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초선의 민병덕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원내 수석대표를 맡은 송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광재 전 의원을 돕는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친이낙연계로 친명계와 거리가 있는데요. 철험에 속한 민 의원을 제외하면 이 의원과 김 의원, 홍 의원 모두 상대적으로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대부분 당 지도부와 균형을 맞추는 인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성과가 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원내 지도부 구성은 로펌 자문단 수준의 화려한 스펙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우선 5명 중 4명이 법조인입니다. 출신도 다양한데요. 송기현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이소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사였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4년간 김앤장에 있은 뒤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요. 김 의원은 2005년부터 김앤장에 있다가 2018년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버드 스쿨에서 유학했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데요. 또 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1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기에 홍 의원은 30년 경력의 증권맨 출신으로 미래에셋 대우사장을 지냈는데요. 업계에선 증권맨 신하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5명 의원 중 3명이 서울대 출신인데 송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민 의원과 김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입니다. 원내 지도부 인선을 놓고 민주당 안에선 스펙만 보면 우리 당처럼 안 보인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법조인 일색 구성을 놓고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냐는 물음에 박 원내대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 같은 데에서 지도부 판단은 빨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전직이나 출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모두가 친이낙연계라는 겁니다.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냥 노파심의 의심의 눈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